자,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2022학년도 영덕여자고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수학하의 첫 번째 단원 집합, 수까지 21문제네요. 자, 첫 번째 문제 집합 문제예요. A 합 B가 A라고 했죠, 조건이. 그 얘기인즉슨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맞고,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B 빼기 A 등집합 맞고, A랑 B의 교집합 B 맞고, 그리고 A의 여집합과 B를 합친다고 해서 전체 집합이 되진 않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요. 4번이 맞아요. 비어 있으니까요. 그죠? 4번이 맞아요. 그리고 2번은 명제. 그리고 2번은 명제. 3단론법. 대우 이런 거 이용하는 거죠. P면 R이고, 대우치하면 R이면 낫Q. 따라서 P면 낫Q. 아마 P면 낫Q는 없을 확률이 좀 높아요. 이거 대우치하면 Q이면 낫P.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푸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건 명제 모양을 한 수직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인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참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2랑 7 사이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야지. P면 Q이다 라고 하면 P가 Q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림상 수직선을 그려놓으면 K 빼기 1은 2보다 크실 거고요. K 플러스 1은 7보다 작으실 거예요. 따라서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6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만족시키는 정수는 3, 4, 5, 6까지 괜찮습니다. 4개죠? 3, 4, 5, 6까지 괜찮습니다. 4개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건 4번이요. 정의역이 ABC예요. ABC. F랑 G랑 같대. 그럼 결국은 같은 정의역에 해당하는 치역 내지는 공역이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FA는 GA여야 되고, FB도 GB여야 되고. 근데 이걸 ABC를 다 대입해서 풀면 오래 걸리고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 fx랑 gx랑 그냥 같다고 할게요. 이 식이 같다고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3차 방정식이거든?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3개의 세 근이 ABC인 거야. 문제에서 다행히 물어본 게 세 근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이 세 근이 ABC면 세 근의 합이면 수학탕에서 배우죠?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에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나와요. 그죠? 됐죠? 그리고 5번 볼게요. 5번. 요거는 이제 유명한 문제죠. 여러분들 공부 좀 했다고 치면은 분명히 풀어봤을 것 같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게 FGX이기 때문에 좀 찾아야 돼. 요거를 아예 식으로 다 분리해서 표현하면 FG1이 2예요. 1 집어넣었는데 2 나왔잖아. 같은 맥락으로 FG2는 1이고 FG3은 안 보인다. FG3은 안 보인다. 어디야? 잠시만요. FG3은 4고요. FG4는 3이고 FG5는 5네요. 왼쪽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F1은 2고 F2는 4고 F3은 3이고 F4는 5고 F5는 1이고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
F1이 2인데 보시면 FG1이 2잖아. 그러면 결국은 G1이 1이랑 같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거 찾아봐. F2가 4인데 FG3이 4야. 얘네 둘이 비교해보라고. G3은 얘네 둘이 비교해보라고. 2겠죠. G3은 자, F3이 3인데 2겠죠. F3이 3인데 F3이 3인데 아웅 F3이 3인데 아웅 F3이 3인데 GF4가 또 3이에요. F3이 3인데 GF4가 그러면 3이에요. G4가 3이겠죠. 그러면 G4가 3이에요. G4가 3이겠죠. G4가 3이에요. 5인 거 찾으면 F4가 5인데 FG5가 5니까 G5가 4고 G5가 5니까 여기 FG2가 1인데 F5가 1이면 G2는 FG2가 1인데 F5가 1이면 5고 G2는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찾으면 이렇게 G2, G는 5, 물어본 거 찾으면 G는 얘는 5. 쟤는 역함수 취하면 순서 바뀌는 거 아시죠? 쟤는 역함수 취하면 이렇게 되고 G 역함수 1인데 이건 그냥 K라고 일단 두고 이렇게 되고 GK가 1이 될 때를 찾아. 뭐 집어넣으면 1이죠? G는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이고 작은 F 역함수 1 찾아야 되는데 이거 S라고 두면 FS가 1이고 F에다 뭐 집어넣으면 1 나오냐면 5 집어넣으면 1 나와요. 따라서 결론 S는 5 나와서 얘도 5예요. 둘이 더하면 10 나오겠죠. 둘이 더하면 그죠? 10 나오겠죠. 그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집합이 자, 6번 문제 0이랑 4랍니다. 교집합이 그러면 여기 B에 0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0이어야 돼. B에 0이 있는 걸 봐서는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는 4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B는 좀 4이기도 해야 되는데 나와 있으니까 얘도 4여야 되죠. B는 좀 A제곱 빼기 3A가 4가 된다는 건데 이건 넘겨서 정리를 하면 3A가 4가 된다는 건데 이건 넘겨서 A가 4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A가 4가 아니면 근데 A를 4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0, 4, 근데 5가 나오죠. A를 4를 그럼 딱 교집합이 0, 4 되지 않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인데 교집합이 0, 4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는 4예요. 될 수가 없어요. A는 4. 따라서 A는 A가 4면 0, 4, 5 A가 4면 0, 4, 5 그리고 0, 2, 4 합집합 이거 다 더하면 11 나오겠죠? 합집합 이거 다 더하면 11 나오겠죠? 자, 7번 볼까요? 되죠? 이게 거짓이 돼야 된대. 이게 거짓이 돼야 된다. 된대. 그러면 이게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x제곱 플러스 작다라는 얘기죠. a가 0보다 그렇죠? 한배일식을 써도 되지만 클래식하게 그래프로 한번 써도 그려볼게요. 되지만 클래식하게 이게 어떨 때 0보다 작아지려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어떨 때 0보다 꼭지점이죠.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음수에 내려오기만 하면 꼭지점의 y값인 a 빼기 9가 내려오기만 하면 음수로 가기만 하면 최소한 어떤 실수 하나에 대해서는 내려갈 수가 있는 거겠지. 어떤 실수 따라서 하나에 A는 대해서는 9보다는 내려갈 수가 있는 거겠지. 작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9보다는 됐죠? 작으면 되겠죠. 9보다 작은 정수, 양의 정수는 1, 2, 3, 4, 작은 정수, 양의 정수는 5, 6, 7, 8이 1, 2, 있겠죠? 3, 9, 4, 36 다 7, 더하면 8이 있겠죠? 36 나올 걸로 보입니다. 9, 4, 36 다 더하면 되셨죠? 36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8번. 이거 내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던 거예요. 역함수의 정의 아셔야 됩니다. 역함수의 정의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할 내용이라서 그래. 이건 지금도 역함수의 정의는 둘이 합성했을 때 y는 x 항등함수가 나오면 된다. 그러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면 요런 정의하고 a의 역함수를 gx로 표현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이 친구의 역함수를 hx라고 둘게요. hx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그러면 HX라고 이 부르잖아. 친구랑 이 친구가 뭐 했을 때? 그러면 합성했을 때 이 친구가 뭐 y는 x, 항등함수가 나와야 된다고. 합성한다라는 건 x 자리에 hx가 들어가는 거니까 합성한다라는 건 x 자리에 hx가 이런 식이 들어가는 성립해요. 거니까 자, 근데 1번식이랑 2번식을 잘 보세요. 성립해요. 우변이 똑같죠? 1번식이랑 2번식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좌변도 존재하려면 똑같아야 기본적으로 되고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좌변도 똑같으려면 이 1대1 대응인 상태에서 안에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gx는 2hx 빼기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요 hx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역함수, 새로운 역함수 hx는 2분의 1 gx 2분의 3이 되겠고 2 더하면 2 나오겠죠. 요게 8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되게 많네. 9번도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거든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어. 1대1 대응이어야 돼. 지금 현재 F1은 1입니다. F2는 4고요. F3은 3 더하기 2고 F4는 4 더하기 2예요. 얘네들이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굳이 도식하면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요. 3, 4가 2, 3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2고 얘가 3이어야겠지. 아무래도 3, 2가 되는 건 불가능해. 얘가 더 큰 거니까. 따라서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 함수, 역함수기네. 역함수를 계속 뭐해? 계속 합성을 해. 11번 가거나 12번 가거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지. 일단 G부터 표현해볼까? 계속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규칙, 패턴을 찾아야 돼. 역함수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1, 2, 3, 4에서 1, 2, 3, 4인데 아까 이게 F가 1에서 1로 갔으니까 G도 어차피 1에서 1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G는 3으로, G는 4로 G3은 4가 아니야. 잘못했다. 미안. G는 3이고 G3은 4고가 맞다 갔다. 그리고 G2가 4로 가죠. 4가 2로 가니까 2가 4로 갑니다. 역함수는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잖아. 2가 3으로, 3이 4로, 4가 2로 이 상태예요. 이거를 합성을 몇 번 더 해볼게. 뭐 1 같은 경우는 계속 1로 가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어. 근데 2는 아까 어디로 갔죠? 4로 갔고, 그리고 3, 미안, 2는 3으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2는 3으로, 3이 4로, 4는 2로. 자, 그리고 다시 4는 2로, 2는 3으로, 3은 4로. 자, 여기 잘 보세요. 고양이 한 분은 안 입혀서 필기하기가 좀 힘든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2에서 출발한 게 하나, 둘, 셋 하면 결국은 3번 만에 뭐가 돼요? 2로 돌아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G3이 G 3번 한 게 항등함수란 얘기예요. 주기가 3주기란 얘기지. 3도 마찬가지일걸? 하나, 둘, 셋. 3번 하면 3이 3으로 오지. 4도 하나, 둘, 셋. 뭐 1이야 뭐 항상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 그대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G11이라는 건 어차피 G3으로 나누면 이거고, G12이라는 건 얘는 어차피 나눠 떨어지거든요. G3이라는 얘기고, G3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입니다. G22는 2에서 출발해서 2번 가면 4고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다 더하리죠? 답은 5 나올 거고요.
됐죠? 문제가 다 괜찮아요. 됐죠? 문제가 다 선생님 괜찮아요. 되게 신경 써서 만드신 것 선생님 같아요. 되게 신경 써서 가 x가 0인 어떤 실수에 대해서 x가 0인 어떤 실수에 대해서 x는 이렇다. 이렇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보다 작은 모든 얘는 저렇다. 실수에 대해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 실수라는 거에 두 가지가 포커스를 좀 있을 텐데 맞춰 나는 실수라는 거에 포커스를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자, 2번 나 같은 경우 그림 그리면 2번 나 같은 경우 그림 그리면 이게 묶어서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면 요래요. 그림을 그리면 2랑 요거던가 2랑 요거던가 혹은 2가 더 작아서 2가 더 커서 2랑 작아서 2가 더 커서 요거던가. 2랑 요거던가. 근데 x가 0보다 작은 자 요거 어때? x가 0보다 0이 여기 있겠죠. 요거 어때? 0이 여기 있겠죠. 0보다 작은 동네 이 동네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아요. 이건 항상 참이에요. 이 그림이 되려면 a 플러스 2가 기본적으로 2보다는 크다라는 같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은 성립할 거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0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여기 0이 있든 여기 0이 있든 0보다 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고 그렇지. 혹은 여기 있어도 이렇게 그냥 올라가긴 하더라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혹은 애초에 밑에 있었던가. 그러면 생겨본 게 이 경우는 이렇게 아예 생겨야 돼. 아예 이렇게 생기면 가능하다. 만약에 a 플러스 2보다 2가 클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성립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잠시만 제곱 하고 둘이 더하면 이거에 그리고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비교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돼. 같아도 될 것 같아.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0번 문제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a제곱 5, 8이 없어진다. 16 빼기 100 아니 96 플러스 96 이거 a 8 이거 2였지. 그러면 16도 없어지는데? 뭐야, 이 판별식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a제곱 8a 16도 없어지죠. 그럼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언제일 때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이거만 답이에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상태로 가도 이렇게 생각해봐. 저 그림 그리면 y는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봐.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x절편 y가 0일 때 x값이니까 4 빼기 a예요. 됐나요? 근데 이 그래프가 x가 0보다 클 때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이게 0보다 작을 수 있다. 근데 여기 x가 0이 있으면 이건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이 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이게 y는 0이고 0보다 작다는 건 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0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4 빼기 a가 0보다는 커져야 되고 따라서 a는 넘기면 4보다는 작아요. a는 4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는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풀면은 a는 여기 안에 있는 정수 0, 1, 2, 3 다 다음 되죠?
답이 없지? 답이 없지? 이거를 답이 없어서 왔더니 살짝 잘못 푸는 게 아까 전에 두 번째 거 보이시죠? 여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A가 4보다 작다는 4는 뭐 금방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도 괜찮고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 지금 현재 2랑 A 플러스 2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때예요. 근데 이게 지금 0보다 0이 여기 있으면 큰일 나. 이게 항상 0보다 클 수는 없거든. 그럼 0이 어디 있어요? 0이 여기 있으면 이것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0이 여기 있으면 어차피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위쪽에 있는 게 맞잖아요. 따라서 0이 A 플러스 2보다 작으면 돼요. 그쵸? 근데 그럼 A는 마이너스 0이 A 플러스 2보다 작다. A 플러스 2, 그치? 작아야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2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건데, 여기가 0이어도 그게 문제는 없죠. 같아도 되네.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 됐죠? 대신 이 조건이 애초에 성립해야 됐으니까 A는 이걸 애초에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보다 컸죠.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만족시키는 A는 4보다 작으니까 1, 2, 3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얘네 둘은 사라지고, 답은 3만 남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10번입니다. 영동용어 문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모의고사 문제 베이스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들이 좀 다 클래식하면서도 좋은 문제들, 이 정도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겠다라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 자, 11번 넘어가면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솔직히 다 유명한 문제예요. 11번은 그렇게 안 어렵고, 12번은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고, 14번도 되게 유명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14번까지는 어려움 없이 풀 거야. 이게 이제 17번?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뭐 100점 못 맞을 수도 있지, 90 몇 점 맞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정도 틀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11번 보시면은 학교에 애들이 200명 있대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14번까지는 어려움 없이 풀 거야. 뒤에 이제 17번, 그리고 AB 신청을 했는데 A 신청한 학생은 B 신청한 애들보다 30명 많대. A 신청한 애들을 이 정도 틀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11번 보시면은 이렇게 할까? 애들이 B 신청한 애들 B명, A 신청한 애들은 B보다 30명 많으니까. 그리고 어느 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을 신청한 학생보다 80명이 적었대. 애들보다 30명 많대. 그럼 A 신청한 애들을 이 아예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교집합 애들 B명, A 신청한 애들은 B보다 30명 많으니까 X라고 할게요. 어느 활동도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2B 더하기 30에 보다 80명이 적었대. X를 뺀 게 합집합인데, 이 합집합은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전체가 200명인데 지금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그러면 80명 더 적대잖아. 그러면 한 분은 X, 한 분은 X를 뺀 게 200 빼기 X라죠. 이 바깥쪽이 완전 바깥쪽이 X. 근데 이건 합집합은 200 빼기 X. 지금 하나 이상을 신청한 애들. 근데 X는 지금 얘네들보다 80명이 적대. 그럼 여기다 80 빼면 X란 얘기고, 이 X가 120이란 얘기고, X가 60이겠네요. 참고로 X 여기 아니고 그냥 아예 바깥쪽, 완전 바깥쪽. 그럼 합집합은 200 빼기 현재 상태가 여기가 60. 지금 하나 이상을 신청한 이게 다 합쳐서 근데 X는 얘네들보다 80명이 적대. 그럼 여기다 80 빼면 140. 이 X가 120이란 얘기고, 됐죠? X가 60이겠네요. 참고로 X 여기 아니고 그냥 아예. 근데 이게 140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하나만 신청한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오케이?
40 이렇게요. 됐죠? 자, 근데 이게 140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하나만 신청한 수의 그럼 최대값과 가볼까요? 나이 제곱값을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쓰기가 힘들어서 이쪽에다가 먼저 볼게요. 땅. 그러면 저 합집합은 아우 하지마. 자, 그럼 가볼까요? 나 지금 여기다가 쓰기가 힘들어서 이쪽에다 그냥 다 풀게요. 그러면 저 합집 자, 13번 문제도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10번 넘어가면서부터 문제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 근데 그렇다고 완전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물어본 거 잠깐만 정리하면 저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거 어차피 공이지. 거기 합집합 이거는데 결론은 뭐예요? A 빼기 B지. 결론은 A 원소에서 B의 원소 싸그리 뺀 게 한 개밖에 안 남을 수 있는 K 값은 뭐냐 라는 거고, B의 원소부터 계산하면 X 값이야, X 값. 근데 이제 8 빼기 30, 8분의 32 빼기 X가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X에다가 막 2 이런 거 안 된다고. 이게 결국 위에가 8의 배수가 돼야 돼서 0은 안 되지. X 자체가 애초에 전체 집합이 32의 자연수니까 8, 16, 24가 돼. 그럼 A에서 지금 이걸 뺐는데 한 개만 남아야 돼. 8, 16, 24는 다 제끼고 한 개만 남아야 된다고. A는 어떤 애냐?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X바 X가 AK 원소야. Y가 AK 원소인 게 아니라 K가 AK의 원소인 게 아니라 X가 저거의 원소라고. 이게 48이 된대. 이게 48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1, 48. 둘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2, 24, 3, 16, 4, 12, 5는 5 이런 거 안 된다고. 5는 탈락. 6, 8, 8, 6. 이제 거꾸로 가겠지. 12, 4, 16, 3, 24, 2, 48, 1. 요런 애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바로 누구? AK의 원소가 된다고. 근데 그 AK 원소에서 B를 제껴서 뺐는데 어쨌든 원소가 한 개밖에 안 남아야 돼. B를 뺄 거니까 일단 8, 16, 24는 당연히 빠지지. 그치? 그리고 일단은 이런 원소들이 있다고 쳤을 때 남는 게 하나다. 근데 Y 빼기 K거든. K는 딱히 한정이 된 건 없고, 마지막에 한 개만 남아야 돼. 한 개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될 수 있는 거지 된다라는 건 아니야.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된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만 걸쳐져 있어야 된다고. 하나만. 오케이? 아까 지울 때 잘못 지웠어. 8, 16, 24 지웠으니까 여기를 지워야 돼. 자, 그리고 보시면 어차피 X는 무조건 누구 안 넘어. 30 안 넘어. Y도 30 안 넘어야 돼. 그쵸? 그리고 K도 뭐야? K도 자연수야.
K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Y도 30을 안 넘기 때문에 Y에서 뭔가를 뺀 거는 그래도 자연수를 뺄 거 아니야. Y 빼기 K도 29는 넘지는 않음. 사실은 얘도 지워야 돼. 29 넘는 거. X가 48인 이 친구 지워야지.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 요렇게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한 놈만 누구고 원소면 돼. 한 놈만. 그러니까 어쨌든 Y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X가 결정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4만 되는 거야. 4만. 누구는 안 되고 8은 안 되고. K가 좀 심하게 많이 빼. 예를 들어서 if야 if. K가 한 28 정도 된다고 쳐봐. 28 정도 만약에 된다고 치면 이거는 아무리 커져봐야 30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될 수가 없어. 16, 12 뭐 이런 숫자는 될 수가 없다고. 일단 근데 한 개는 돼야 되지. 한 개는. K가 26이라고 할게. K가 26이면 딱 누구 돼? K가 26이면 Y값이 30 집어넣으면 4는 되지 이게. 그치? 근데 누구는 될 수가 없어. 26이면 8은 될 수가 없어. 이게 8 되려면 이게 34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K가 26은 되는 거지. 같은 맥락으로 27, 28까지 될 것 같아. 아, 거꾸로 가야 된다. 25, 24까지는 될 것 같아. 23도 아마 될 텐데. K가 23이어도 8은 안 되잖아. 8. K가 만약 if야 if. K가 22라고 쳐봐. K가 22가 되는 순간 여기 30 집어넣으면 8도 된단 말이고 원소가 두 개가 생겨. 안 돼. 22는 안 된다고. 이렇게 4개인 것 같아. 개수으로 갔네? 4개. 13번 문제 풀어볼 수 있었고 14번 볼게요. 원소의 합이야. 원소의 합을 SI라고 부를 거래.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 빼기 1, A 플러스 2,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편의상 1, 2, 3, 4, 5라고 할게. 편의상 이거 원소를 쭈루룩 부분집합 쭈루룩 다 나열해봐봐. 이런 애들 있어. 1이 들어간 애들. 1이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간 애들이 있다고. 1이 한 번은 꼭 들어간 애들은 그거의 개수가 결국은 얘네들이 1이 있는 애들이 몇 개 나와? 16번 나온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걸 이따가 다 더할 거잖아. 모든 원소의 합을 다 더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1이 몇 번 출몰 하는 거야? 1이 16번 출몰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A 빼기 1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애들이 16개가 나올 거야. 그럼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 같은 개념으로 A도 이런 식으로 16번 나올 거고 A 플러스 1도 16번 나올 거야. 모든 애들이 16번이 나올 거라고. 오케이?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300이란 얘기죠. 이건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5A 더하기 5A 16번이면 300 이기고 그러면 이게 80A 80 빼면 220 뭐야 A 안 나눠 떨어져? 내가 잘못했나? 80 하면 4분의 11이 나오지. 안 되네.
사람들 보소. 일단 와, 지금 이게 문제가 솔직히 일부러 꼬아놓은 것 같은데,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5제곱 32개예요. 근데 이게 32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면 부분집합을 공집합을 따로 표현해놨고 본인을 따로 표현해놨어. 결국은 n은 30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에서 이 S1부터 SN까지를 더했기 때문에 누구? 다 들어간 n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실 공집합이야. 말 그대로 공집합이기 때문에 포함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들어간 애들은 포함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구한 거에서 이거 그냥 한 번 다 더한 이 친구들은 빼고 SN까지 더한 거라고. 저 친구들이 아마 5A 더하기 5잖아. 이거는 빠져야 된다고. 쉽게 그럼 15에 5A 더하기 5인 거죠. 이게 얼마? 300. 약분도 편해 이러면 20 A는 4 3 따라서 A는 3 N도 32가 아니라 30 이렇게 나오네. 와, 여기서 이렇게 페이크를 한 번 더 주니까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죠. 자, 15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5번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그러면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죠. 기획부터 보면은 좀 살짝 잘 안 보이는데 x제곱 y 세제곱 x 세제곱 y 제곱에서 y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y 제곱을 지워도 돼. x 제곱을 지워도 된다고. 이 얘기야. q는 결국은.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냐? 맞지 않아요? x가 y보다 크고 둘 다 양수면 저 조건이 성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냐라는 건데, 이게 뭐일 필요는 없어. x가 y보다 크다 그랬지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 이거는 아니지 않잖아. x가 y보다 크다고 해서 xy가 양수일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네. 자, 두 번째 니은이요. x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거는 그 q놈을 제곱을 좀 할게. q를 지금 니은하는 중이에요. 뭐 p야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q를 양변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 약분하면 절대값 둘이 씌워서 곱한 게 그냥 곱한 거보다 크다 라는 거야. 어지간하면 그렇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냐? 이건 또 아니지. 왜냐면 x랑 y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는데 그게 0이면 이게 성립하진 않거든. 그럼 이건 안 되네. 근데 이거면 이거냐? 저렇게 크려면, 저게 더 크려면 xy 이거 어쩐지 잘못 써놨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거네. 0보다 작다네.
뭐 이건 여전히 안 돼. 왜냐면 이게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 안 해.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뭐란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지. 보통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얘네 둘이는 아예 같겠지. 근데 이게 더 크다라는 건 xy가 음수다라는 얘기야. 이거 해석하면 이거란 얘기라고. 그럼 xy가 음수라는 얘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차피 포함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니은은 맞고요. 기획은 아니었고 디귿 이 순서인데 둘이 뺀 거의 절대값 이 순서면 당연히 이 차이가 이 차이보다 큰 거 아닐까? 그럼 이게 당연히 맞는데? 이거 벌써부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 그리고 얘는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어.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이미 답이 나왔는데 왜? 이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애는 아니라고.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나가 포인트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그래프가 연속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 그러면 지금 저 친구들은 다 붙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1에서 그래프가 끊어지고 2에서 그래프가 끊어지는데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붙지. 다시 이렇게 하면 A가 0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A가 0인 상태에서 2 집어넣은 것도 서로 같아야 되니까 B는 1이라는 얘기고. 뭐야, 이게 끝이야? 아, 근데 A는 0이 아니라 그랬네. 그러니까 A는 0이 일단 아니어야 돼. A 0 아닌 걸로 다시 찾자. 그러면 연속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원래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뭘 했냐면 바에 붙어있는 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 원래는 bx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붙어있는 애를 원래는 가정을 해서 그리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붙어 있으려면은 결국은 a가 0이어야 되는 수밖에 없었다고.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안 붙어 있고 얘가 완전 문제가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걸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서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야.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봐봐.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렇게 돼도 한 명당 x 하나당 y 하나 x 하나당 y 하나 지금 두 개가 붙어있는 경우가 없어. 심지어 오는 애도 없어. 그러면 결론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의 값이 같아야 돼. 3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4a 플러스 8 빼기 1이 같아야 되고, 같은 맥락으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같아야 돼.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이랑 저기다 2 집어넣은 게 같으려면 2b 더하기 5가 같아야 된다. 좀 어이없긴 한데 그렇게 해서 결국 4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2b는 마이너스 4나 떨어지고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분의 3. 둘이 곱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3 나오죠. 이 문제가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16번. 자, 이제 17번 볼까요? 17번. 자, 문제 좀 천천히. 나도 처음 보는 문제라 좀 봐야 돼. x는 80 이하의 자연수, am은 2개 이상의 원소를 갖고, 그리고 임의의 두 집합에 대해서는 둘이 공집합이다. 오케이. A1은 1이랑 80이다. 그리고 A1, A2, A3, AK까지 합집합 다 했을 때가 전체 집합이다. 임의에는 모든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얘네들을 합집합을 다 했는데 전체가 나왔고, 어떤 애들을 잡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A1과 A30이 있다고 치면 얘네 둘이 교집합도 공이어야 돼. 쉽게 생각하면 어떤 애들을 잡든지 간에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고.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괜찮아요? 겹치는 게 전혀 없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도 임의에는 모든이야, 모든. 알파랑 베타가 어떤 친구의 원소가 된다면 둘이 다른 거, AJ의 어떤 원소는 얘네 둘이 곱한 거보다 커야 된다. 이것도 일단 퍼즐이네. 제가 갖고 있는 원소는 쟤네 둘이 곱한 거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네. 곱한 거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2가 17이랑 32를 17이랑 32는 3이랑 4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원소는 12보다 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곱한 거보다 작은 애들만 원소를 가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A1인 상태상 딱히 문제될 게 없어. 얘네들 곱해봐야 어차피 80이고 전체 집합이 8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80보다 큰 애가 나올 일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애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이 12보다 무조건 작은 애로만 만들어진 애를 찾아야 되거든. 오케이? 됐지? 자, 얘네들이 곱한 게 80이니까 어떤 새로운 원소는 될 수 있는 게 최소값이니까 정말 최대한 구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안 나오려면 최대한 한 곳에 많이 때려 넣어야 돼. 근데 2가 일단 되는 순간 2한테는 무조건 40도 안 돼. 41부터 되는 애들. 그리고 2한테 최대한 때려 넣으면은 79까지 때려 넣을 수 있지. 그리고 세 번째 친구도 어쨌든 이걸 다 합친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3을 때려 넣자. 3을 때려 넣으면은
80이 넘겨야 되거든? 그러면 27부터 되기 시작해. 아까 전에 40까지 해도 이쪽에다 최대한 많이 내려놓고, 얘는 4면은 21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26까지 여기 내려놓을 수 있고, 얘는 5 하자. 5를 집어넣으면 80이면 16, 17부터 20까지. 여섯 번째는 6을 집어넣으면 15 하면 넘지. 그러면 16, 6이면 16부터인가? 아니지. 64, 14부터 되고 13만 되고 15, 그래서 아까 전에 16까지 여기 짧게 안 나와. 그리고 일곱 번째는 7로 하면 7, 12, 84, 11하면 되고 12. 다 왔다. 8. 10 안 되니까 11. 9는 9, 10.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9개의 집합은 있어야지만 얘네들 다 합쳐갖고 1부터 80까지를 꽉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지금까지 분위기상 18번이 엄청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18번을 풀어볼 건데 18번 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이거의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해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편의상이야. fx가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라고 할게요. fx를 또 대입하지 말고 fx를 t로 치환하면 일단 이걸 만족시키려면 y는 x랑 만나는 요런 지점이 있을 거야. 알파랑 베타가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누가 t가 알파면 성립하고 t가 베타면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t는 원래 누구였어? fx를 치환해서 나온 거죠. 이걸 지금 t로 치환해서 나온 거라고요. 결국은 다시 fx는 알파, 여기 y는 알파랑 fx랑 만날 때, fx는 베타, y는 베타랑 만날 때 나는 여기 라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둔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저 친구가 음수였다가 상평이었다가 다시 음수였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의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아까 얘기했지. 이 상태로 치환을 한다고 쳐봐봐. 여기 y는 x랑 y는 ft랑 t. 쉽게 생각하면은 요거 y라고 생각하고 요거 y라고 생각하면 원래 있는 ft 함수랑 원래 있는 y는 t. y는 t는 결국 y는 x거든. 걔네들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으면 일단 돼. 예를 들어서 이게 기울기가 1짜리거든요. 근데 y는 x 그래프가 애초에 이렇게 생겼다면 만난 점이 계속 나오죠. 다시 얘기하면 k가 0이라면 현재처럼 무수히 많은 만나는 점이 생겨요. 물론 걔네들이 만나는 점마다 또 만나는 점이 계속 나오겠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점이 있다고 할게. 근데 이 t가 예를 들어서 여기야, 여기. t가 예를 들어서 9 빼기 k가 됐다고. 그럼 y는 9 빼기 k를 이렇게 그어버리면 원래 t가 누구였어?
fx였잖아. 이게 9 빼기 k일 때 그는 이게 왜 다 지워졌어? 수이 많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되려면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x 값이, 여기가 3, 여기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y 값이 9 빼기 k라는 건 x 값도 9 빼기 k여야 되고, 9 빼기 k가 마이너스 2랑 3 사이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는 6이랑 11 사이 나와요. 그러면 6, 7, 8, 9, 10, 11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대 포함하면 7개 나온 거고요. 자, 이제 서술형 문제 남았죠? 두 개가 1번은 뭐 딱히 증명의 증명.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서 이다. 근데 A, B는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항상 양수다. 양수이고 의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이 문제네. 서술형이니까 문제야. 사실 객관식이었으면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빨라. 서술형이면 fx 10으로 쓸게요. 2x 0이랑 2분의 3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지 않을까? 계산 좀 빨리. 이렇게. 그리고 gx는 2x 0이랑 1 사이, 그리고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지 않을까? 2랑 3 사이. 자, gfx는 g에 누가 들어간 거야? 잠시만. fx가 0이랑 1 사이일 때, 그리고 2분의 1 fx 더하기 2분의 3, fx가 1이랑 3 사이일 때,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fx가 0이랑 1 사이일 때는 이메일 2분의 5, 1번 4번이라고 할게. 1번 x가 0이랑 2분의 1 사이일 때 fx가 0이랑 1 사이고, 그때 gfx는 2fx인데 그때 fx가 누구야? 2x지. 2x가 여기 들어야 되니까 4x. 자, 4번 x가 2분의 5랑 3 사이일 때도 gfx는 요 식을 쓰긴 하겠지만 요때 fx 식이 요거지.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자, 이번엔 2번이랑 3번. fx가 1이랑 3 사이일 때는 요때랑 요때네. 여기 2번, 3번이라고 하면 2번일 때는 2분의 1이랑 2분의 3 사이일 때 gfx는 요식 쓸 건데 그때 fx가 2x가 들어가니까 x가 2분의 3. 자, 2분의 3이랑 2분의 5 사이일 때는 어떻게? 요식 쓸 건데 애초에 이 식이 들어가야 되지. 이 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 그리랬죠. x 그 다음에 2번 x 플러스 2분의 3.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2분의 3 집어넣으면 여기구나.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3 집어넣으면 3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해서 그려져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연습은 평소에도 좀 해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영동으로 영동하고 기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